이성훈 67세. 지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40년 전 단돈 50만 원으로 시작한 식품 가공 사업.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을 누비고 거래처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키운 회사가 이제는 연매출 300억대 중견기업이 되었다. 회장실 책상 위엔 각종 공로패와 표창장이 놓여 있었다. 지역 경제인상, 중소기업 대상, 모범 납세자 표창. 그런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손자 민우였다. 8개월 전 아들 내외가 급작스레 미국 발령을 받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2년만 민우를 좀 봐주실 수 있으신지요? 성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 하나 키우는 게 뭐가 어렵겠어. 내가 직원 300명도 관리했는데.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이 된 민우는 할아버지 집 2층 방을 쓰게 되었다. 좋은 학군의 중학교, 깨끗한 방, 필요한 건 뭐든 사주겠다는 할아버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다. 입학 2달 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민우 어머님 계신가요? 아, 해외 발령 중이라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러시군요. 민우가 수업 시간에 자꾸 멍하니 앉아만 있어서요. 집중을 못합니다.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새 학교 적응하느라 그러겠지.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한 달에 1번 그리고 2번. 과제를 거의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이 많이 걱정됩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든 날 성우는 숨이 막혔다. 국어 42점, 영어 38점, 수학 29점. 이럴 수가. 성훈 자신은 가난했어도 언제나 반에서 1, 2등을 다퉜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밤마다 책을 붙들고 독학했다. 왜 이렇게 점수가 낮니?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다. 몰라서요. 뭘 몰라? 수업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말씀이 너무 빨라요. 그럼 교과서 보고 복습해. 혼자 보면 더 모르겠어요. 성우는 답답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거야? 나 때는 누가 가르쳐줘? 스스로 알아서 했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다. 성우는 학원을 알아봤다. 제일 비싸고 유명한 곳으로 보내면 되겠지. 하지만 학원에서 돌아온 민우의 표정은 더 어두웠다. 학원은 어땠니? 애들이 다 잘해요. 그럼 너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네, 성우는 깨닫지 못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천천히 눈높이에 맞춰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성우는 서재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 회사 키우고 직원들 먹여 살렸는데 손주 하나 공부 못 시키다니. 그게 가장 큰 오해였다는 것도 모른 채 그 집엔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박연화 61세.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는 가사도우미였다. 연화는 이 집에서 일한 지 3년째. 성훈 회장은 좋은 고용주였다. 월급을 꼬박꼬박 주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 집은 늘 조용했다. 회장님은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민우는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저녁엔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연화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었다. 아침 차려놓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해놓고 퇴근. 말은 꼭 필요한 것만.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민우야, 밥 먹어라. 그게 전부였다. 민우가 이 집에 온 건 8개월 전이었다. 처음엔 씩씩해 보이던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밝게 인사하고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하던 아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현관문을 열 때도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을 때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갈 때도 고개를 숙인 채. 연화는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뭐라고 남의 집 손주한테 말을 거나. 하지만 눈은 자꾸 민우를 따라갔다. 어느 날 연화는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다. 가방은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데 발걸음은 느렸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고서야 문을 열었다.
저 나이 때 애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지? 저녁 식사 시간. 민우야, 밥 먹어라. 네, 민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입맛이 없는 게 눈에 보였다. 성훈 회장이 물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냥요. 그냥? 뭐 배웠어? 잘 모르겠어요. 성훈은 한숨을 쉬며 수저를 놓았다. 민우는 더 움츠러들었다. 그날 밤 8시쯤 연화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2층 복도를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민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연필 떨어지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작은 훌쩍임.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울고 있구나, 저 아이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연화 자신도 과거엔 두 아들을 키운 엄마였다. 아이들이 공부하다 막혔을 때 그 답답해하는 표정을 수없이 봤었다. 에이, 모르겠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민우야, 물 한 잔 마실래? 문이 열렸다. 민우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책상 위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고 공책엔 지우고 또 지운 흔적만 가득했다. 괜찮니?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못 풀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연화는 책상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디 한번 볼까?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수학. 연화가 봐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다. 하지만 민우의 공책을 보니 기초부터 막혀 있었다. 분수 계산, 방정식의 기본 개념. 아무도 차근차근 설명해 준 적이 없었던 거였다. 민우야, 연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거 있잖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혼자였을 뿐이야. 민우가 처음으로 연화를 똑바로 쳐다봤다. 할머니 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연화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감히 회장님 손주를.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다. 그래. 할머니가 아는 것만큼은 알려줄게. 그날 밤 연화와 민우의 첫 번째 공부 시간이 시작됐다.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었다. 아이에게 천천히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뿐이었다. 연화는 교사가 아니었다.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30년 전 아이들이 학원 갈 돈이 없던 시절, 연화는 동네 작은 방 하나를 얻어 무료 공부방을 운영했었다. 맞벌이 부모 밑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 숙제를 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대여섯 명이 매일 저녁 연화의 공부방으로 모여들었다. 연화는 그때 배웠다. 아이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방법을 모를 뿐이라는 것을. 민우에게도 그 방법이 필요했다. 첫날 밤 연화는 민우의 수학 문제집을 펼쳤다. 자, 이 문제 봐볼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 이거 수업 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연화는 말하지 않았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대신 물었다. 민우야, 할아버지 회사 가본 적 있지? 네, 몇 번요? 거기서 직원들한테 물건 나눠주는 거 본 적 있니? 명절 때 선물 같은 거?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바로 나눗셈이야. 100개를 20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려면 한 사람당 몇 개씩 줘야 할까? 5개요? 맞아. 그게 100 나누기 20이야. 어려운 게 아니지? 민우의 눈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연화는 계속 물었다. 교과서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다. 민우야, 네가 편의점 가서 1,000원 내고 물건 사면 거스름 돈 어떻게 계산해? 물건 값 빼면 돼요. 1,000 빼기 뭐 하면 얼마다 이거지? 숫자는 생활이 되었고 공식은 이야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연화와 민우만의 저녁 시간이 생겼다. 저녁 7시 30분. 연화는 퇴근 시간을 1시간 미뤘다. 성훈 회장은 뭔가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다. 민우방 책상 앞. 연화는 조그만 의자를 하나 가져다 앉았다. 자, 오늘은 뭐 하면 될까? 공부 시간은 딱 20분.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 시간이 40분. 민우야, 오늘 학교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뭐야? 점심시간이요. 밥은 뭐 먹었는데? 짜장면이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민우는 처음으로 말문이 트였다. 학교 친구 이야기, 체육 시간에 넘어진 이야기, 급식실에서 있었던 웃긴 일들. 연화는 그저 들어주었다. 그래? 그랬구나. 재밌었겠다. 그게 전부였지만 민우에겐 그게 전부였다.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바라봐주고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하고 말해주는 사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민우는 처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었다. 할머니, 이거 제가 혼자 풀었어요. 연화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잘했네. 원래 넌 할 수 있는 애야? 그날 밤 민우는 연화에게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응? 저 사실 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연화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그냥 혼자였을 뿐이야.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연화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할머니가 있잖아.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연화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구나. 30년 전 공부방에서 배웠던 그 진리를 연화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성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다. 회장님,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또 무슨 일이지?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복도로 나왔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런데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달랐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민우가 이번 수학 시험에서 80점을 받았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80점이요? 네. 그것도 수학요. 지난번 29점에서 80점이요.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전화를 끄는 성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기뻤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민우가 80점을. 회의실로 돌아간 성우는 그날 회의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퇴근하는 내내 어떻게 칭찬해 줄까 생각했다. 손자에게 뭘 사줄까 고민도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다. 민우야. 할아버지 왔다. 민우가 2층에서 내려왔다.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았다. 할아버지, 야, 이놈아. 80점이라며? 할아버지한테 왜 말 안 했어? 민우가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깜짝 선물하려고요. 성우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목이 메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그런데 민우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니? 민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니요. 연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운의 미소가 굳어졌다. 뭐? 누가? 연화 할머니요. 매일 저녁에 할머니가 공부 봐주셨어요. 성운의 얼굴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날 밤 성운은 연화를 불러 세웠다. 박연아 씨. 네, 회장님. 민우 공부 가르치셨다고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가사 도우미가 애 교육을요? 그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는 청소하고 밥하라고 고용한 겁니다. 누가 손주 교육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우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민우 성적이 오른 게 싫어서? 아니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다. 평생 사람을 부리고 직원 300명을 관리해온 사람.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는 사람. 그런 자신이 가사도우미한테 뒤졌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뭘 못했단 말이지? 학원도 보내주고 필요한 건 다 해줬는데. 연화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2층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우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할머니, 왜 짐 싸세요? 민우야, 할머니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민우는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저 가르쳐 준 게 잘못이에요. 민우야,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몰라요.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공부도 학교도 다. 민우야, 할머니는 처음으로 저한테 말해줬어요. 넌 할 수 있다고. 바보가 아니라고. 그냥 혼자였을 뿐이라고. 민우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할아버지, 나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나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게 얼마나 기쁜지 할아버지는 몰라요. 그 말이 성운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자존심도 체면도 명예도 손자의 눈물 앞에서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다. 성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틀렸구나.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아이가 웃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날 밤 성운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걸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성운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우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몰라요.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새벽 4시 성운은 서재로 내려갔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3년 전 연화의 이력서를 꺼냈다. 그때는 대충 훑어봤었다. 가사 경력 있고 성실해 보이고 나이도 적당하고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경력사항 1995년 2010년 무료 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아동학습지도 연인원 200여 명 지역 아동센터 자원봉사교사 15년 이력서 뒷장에는 학부모들이 쓴 손편지 사본이 붙어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됐어요.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동네의 등불이십니다. 성우는 손편지를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었구나. 평생 돈으로 사람을 고용했다. 능력 있는 직원, 유명한 전문가, 비싼 학원. 하지만 정작 필요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진심으로 아이를 바라봐주고 괜찮아, 천천히 하자고 손 잡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성우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새벽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가 출근한 것이었다. 성우는 서재 문을 열고 나갔다. 박연아 씨, 네, 회장님.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짐을 싸라는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67세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제가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민우한테 해준 게 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발 다시 와주십시오. 이번엔 도우미가 아니라 민우의 선생님으로. 연화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저는 그냥 아닙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진짜 선생님. 그날부터 연화의 역할이 바뀌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민우의 방엔 불이 켜졌다.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 성우는 그 모습을 복도에서 멀리 지켜보았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손자의 환한 얼굴. 할머니, 이거 제가 풀었어요. 어머, 정말? 잘했네. 성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1년이 흘렀다. 민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가 거실로 뛰어왔다. 할아버지, 이번 중간고사 수학 95점이에요. 성우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저 이제 공부가 무섭지 않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성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고 있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였구나. 그날 저녁 성우는 처음으로 연화에게 정식으로 부탁했다. 선생님, 앞으로도 민우 좀 부탁드립니다. 연화가 환하게 웃었다. 회장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네, 늦게라도 배웠습니다. 성우는 67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다. 성공이 뭔지, 돈이 뭔지, 명예가 뭔지는 알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눈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일 줄 아는 용기였다. 그날 밤 성우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나는 진짜 어른이 되었다. 67년 만에 민우 방에선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제 쉬어야지. 할머니 조금만 더요. 이 문제 너무 재밌어요.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우리 집에 빛을 켜주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사람. 가장 조용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 집의 가장 큰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이성훈 회장은 67년을 살면서 가장 늦은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내 방식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박연화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없이 당신을 돕고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그런데 당신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매일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